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부동산 이야기에 대해서 가감없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좀 많이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매매 시장보다도 전세 시장이 많이 불안한 상태라고도 많이 드렸는데, 일부 뉴스에 나오는 것들처럼 매매가 서울 지역만 국한해서 보면 매매가는 9주 연속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폭은 일부 줄였다고 하지만 전세 시장이 계속 불안한 가운데, 오늘 건설교통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세 시장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보면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 자료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자기 입장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매매 시장은 수도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 진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 지역만 보면 악재와 호재가 호기를 하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보합권을 9주 연속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이 지금은 급등할 거라고 말하는 유튜버들도 적고,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도 적겠지만, 일부 지금은 하락론자가 득세하고 있다고도 얘기 드리는데, 많이 영상들이 보인다는 내용인데, 저도 전에 좀 얘기 드렸어요. 현실을 직시하라고. 현실은 매매는 지금 보합권을 9주 연속 이루면서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지, 이게 폭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정화를 논하려고 한다 그러면, 솔직히 지금까지 올라간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야지 안정화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상승폭이 올라가다가 지금 올라가지 않는 보합을 유지한다 그래가지고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지금 매매가보다는 전세가가 훨씬 더 불안하면서, 나중에 전세가가 왜 자꾸 얘기를 드리냐면, 전세가가 불안하면 매매가에도 영향을 거꾸로 미치는 시장이 전세가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용들을 보면, 요번에 바뀐 내용들을 보면요, 그때 전에 말씀드린 게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또한 투기 지역 내에서는 9억 이상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을 했어야 됐지만, 요번에 바뀐 대책을 보면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규제 지역 내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에 대한 골자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규제 개혁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는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금액과 관계없이 증빙 자료를 내야 된다는 말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빙 자료를 냈을 때 증빙이 다 안 된다 그러면 탈세나 증여로 의심 사례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이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변화는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같이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또한 기사 중에 하나를 또 얘기를 드려보면, 요새 중위가격으로 해가지고 서울 중위가격 전세 가격이 경기나 인천 지역의 매매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으로 저도 많이 말씀드린 게, 전세 가격으로 수도권이나 수도권 지역 보면 전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생활 편의성이나 직주 근접성, 직장과 거리 가까운 그런 영향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가격은 더 벌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좀 얘기 드려보면, 서울 전세값 경기 인천 매매가보다 비싸다고도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부동산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체의 전세 중간 가격이 4억 원으로 경기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인 중간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3억 2천. 경기는 3억 2천, 인천은 2억 6,500보다 전세 가격이 4억 원으로
그 매매가 대비 더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 아파트 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그 중에서도 아파트 대비는 전세 가격이 아직까지도 그 가격이 매매가 대비 더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상승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갭 차이는 좀 더 벌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좀 얘기 드리는 게 조금 멀어진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서울 지역의 근교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서울의 전세를 살 것이냐 아니면 서울의 전세 가격으로 수도권 지역에 매매를 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서울의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전세 가격으로 매매를 찾는 게 오히려 더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으로 공급 대책은 아직까지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수요를 계속 억누르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꺾이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내용들을 보면 자금 조달 계획서나 증빙 자료를 하게 되면 그 매수를 한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거예요. 당연히 증빙을 하라는 게 실질적으로 증빙을 못하다 보면 그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세무 부담이 거꾸로 세금을 때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라는 이야기도 되는 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금 여력을 충분히 따지고 사야 된다는 이러한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6.17 대책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나 증빙 자료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갭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투자 비용이 투자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실거주 목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실거주 목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신규 아파트를 신규 아파트를 살 때 지렛대 효과로 은행의 융자를 얻으면 6개월 내에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조항도 생기면서 실거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현장 내에서도 보면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 물건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부 말하는 전세 낀 매물보다 주인이 직접 살고 있으면서 실거주할 수 있는 그 매물 같은 경우는 가격대도 좀 더 높게 형성되고 있으면서 그러한 매물 자체는 많지도 않아요. 실거주를 하고 있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팔지 않는 물건들이 많아요. 안 팔겠다는 얘기죠. 보통 파는 물량들을 보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놔야 되는데 다주택자들 매물들을 보면 대부분 실거주하는 주거 목적 이외의 물건들을 팔 텐데 그러한 경우들을 보면 전세 낀 매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3법에 따라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그 사는 사람 실수요자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좀 다시 설명드려보면 실수요자가 산다는 얘기는 직접 거주를 하겠다는 건데요. 직접 거주를 하는 물건 자체가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전세 낀 매물을 사다 보면 전세입자가 그 시기에 따라 그 등기 필증을 언제 내는 잔금을 언제 치르느냐에 따라 계약갱신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에 따라 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물건들 자체가 가리고 본다는 얘기잖아요. 전세 낀 매물보다는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물건들을 실수요자 입장에는 찾게 되다 보니까 매물 수요는 더 줄어드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매 같은 시장도 아직 안정화를 이루려고 하면 다주택자가 매물들을 많이 내놓으면서 또한 그 실수요자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매물 자체가 현장에 돌아다니는 물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 적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도 일어난 반면 또한 그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서 밀어내기 물량으로 해가지고 신규 분양 시장 같은 경우도 분양 시장 물량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얘기 드렸는데 일부 분상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시행되기 전에 밀어내기 물량이 많이 나온 반면 지금 입장에서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에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도 많이 줄어든 상황 하에 지금 신규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같은 경우도 실거주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일부 원하는 폭락보다는 지금 보합으로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눈치 보기는 뚜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반면 전세 시장은 지금 잠시 억누르는 상태에서도 지금 이렇게 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실거주 목적과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과 동시에 따라 그때는 또 가격이 또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아는 잠재된 시장은 전세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불안해진다고 한다면 거꾸로 매매 시장도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는 점점 더 미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지금 매매 시장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잠시나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